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몸에 나쁠 리가 없잖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에서 재활의학과 의사로 5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78세 김태진 원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운동은 잘하면 보약이지만 잘못하면 독약입니다. 김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이야기 중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79세 이철수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걸 수년간 해오셨다고 해요. 처음엔 얼굴에 핏기가 돌고 기분도 상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더니 결국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 관절 연골이 마모돼 염증이 있었고 심장은 반복적인 과부하로 기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철수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으라고 한 운동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운동도 결국 약처럼 내 몸에 맞게 용량과 방법을 잘 지켜야 비로소 진짜 보약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해온 운동 습관 중에서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수명을 깎아먹는 잘못된 방법들을 하나씩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면 무릎과 허리, 심장이 오래오래 건강할 수 있는지도 같이 나눌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가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5시, 공원에는 이미 운동복 차림의 어르신들이 가득합니다. 목에 수건 하나 두르고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가볍게 뛰시는 모습이죠. 대전 유성구에 사는 76세 조영석 어르신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조 어르신은 매일 새벽 6시면 집을 나서 언덕길을 1시간씩 빠르게 걸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너무 좋았다 합니다. 아침 공기 마시며 걸으면 몸이 개운해지고 하루가 상쾌했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찌릿찌릿하더랍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해보니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은 말라있고 관절엔 미세한 염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밤새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과 관절이 굳어있는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관절 윤활액이 적어져 뻣뻣하기 때문에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심장에 급격히 부담이 가고 관절은 쉽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해야 몸에 더 좋다던데 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건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 없이 바로 밖으로 나가 빨리 걷거나 달리는 것. 이게 심장과 무릎, 허리를 동시에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루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화부터 신지 말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방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만 해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근육이 깨어나고 심장이 놀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혈압과 심장도 안정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운동 강도는 반드시 천천히 낮춰서 시작하세요. 예전에는 30분 걷던 걸 이제는 10분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보세요. 그렇게만 바꿔도 무릎의 수명이 몇 년 더 연장됩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 시큰거리는데 조금만 더 참고 걸어볼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꼭 루틴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은 스트레칭부터 하고 걸었습니다. 이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무릎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TV 보며 열심히 하시는 쪼그려 앉기 운동의 진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엔 집에서 TV 보시면서 많이들 하시는 운동 이야기입니다. 바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또는 한국식으로 쪼그려 앉기죠.
서울 강북구에 사는 75세 이정자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무릎이 튼튼해진다는 말을 듣고 매일 TV를 보면서 신번씩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 뿌듯했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앉아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려 하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얇아지고 염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의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물이 차서 결국 인공관절까지 가야 할 뻔했다고 하니 이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스쿼트 같은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젊은 사람들에겐 훌륭한 운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릎 연골이 얇아져 있고 관절액도 줄어들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깊게 굽히면 연골은 마치 고무지우개처럼 갈려나가 점점 닳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발은 어깨 넓이,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둘째, 허벅지에 힘을 주는 대신 엉덩이를 천천히 사용해 일어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속도를 줄이고 횟수도 줄이면 무릎 부담은 적고 효과는 더 좋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신호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시큰거리면 즉시 멈추세요. 참고 계속하면 훗날 더 큰 수술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TV 보면서 쪼그려 앉기 운동하고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확실히 의자에서 하니까 무릎이 덜 아프네요. 이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즐기시는 운동이죠. 숨이 찰수록 좋다고 믿는 등산이 왜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엔 집에서 TV 보시면서 많이들 하시는 운동 이야기입니다. 바로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또는 한국식으로 쪼그려 앉기죠. 서울 강북구에 사는 75세 이정자 할머니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무릎이 튼튼해진다는 말을 듣고 매일 TV를 보면서 신번씩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 뿌듯했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앉아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나려 하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얇아지고 염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의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물이 차서 결국 인공관절까지 가야 할 뻔했다고 하니 이정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사실 스쿼트 같은 쪼그려 앉는 자세는 젊은 사람들에겐 훌륭한 운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릎 연골이 얇아져 있고 관절액도 줄어들어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깊게 굽히면 연골은 마치 고무지우개처럼 갈려나가 점점 닳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으로 바꿔보세요.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발은 어깨 넓이, 허리는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봅니다. 둘째, 허벅지에 힘을 주는 대신 엉덩이를 천천히 사용해 일어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속도를 줄이고 횟수도 줄이면 무릎 부담은 적고 효과는 더 좋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건 신호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시큰거리면 즉시 멈추세요. 참고 계속하면 훗날 더 큰 수술로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도 TV 보면서 쪼그려 앉기 운동하고 계신가요? 오늘만큼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확실히 의자에서 하니까 무릎이 덜 아프네요. 이 한마디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즐기시는 운동이죠. 숨이 찰수록 좋다고 믿는 등산이 왜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집에서 간단히 한다고 따라하는 팔 운동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팔에 힘이 있어야 혼자 옷도 입고 화장실도 불편하지 않다며 팔 운동을 열심히 하시죠.
대구 달서구에 사는 80세 김미숙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유튜브에서 팔 살 빼는 운동 영상을 보고 생수병을 양손에 들고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며 하루에 30번씩 흔드셨대요. 처음엔 팔이 당기는 느낌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약간 뻐근하지만 이게 근육이 생기고 있다는 증거겠지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팔을 아예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어깨를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에 미세한 파열이 생겨 염증까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 상태로 몇 주만 더 계속했으면 수술이 필요할 뻔했다고 의사가 말하니 김 할머니는 깜짝 놀랐죠. 사실 60대 이후에는 어깨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혈류가 줄어 회복 속도가 크게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머리 위로 반복해서 들면 관절이 비틀리며 어깨의 힘줄이 찢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팔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어깨도 지키고 힘도 기를 수 있답니다. 첫째, 팔은 머리 위까지 올리지 마세요. 가슴 높이까지만 들어 올리고 팔로 작은 원을 천천히 그리듯 돌려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어깨 근육은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둘째, 팔을 뒤로 꺾거나 무리하게 젖히는 동작은 피하세요. 이 자세가 어깨 관절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셋째, 빨리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번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3번을 천천히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 지금도 생수병을 들고 팔을 흔들고 계신가요? 오늘만 딱 3일만 팔을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는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어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며 따라하는 운동 영상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영상들이 왜 어르신들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르신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집에서 가볍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영상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10분이면 어깨 굽은 거 펴집니다. 나이살 싹 빼주는 간단 루틴. 썸네일만 봐도 혹할 만하죠. 인천 남동구에 사는 72세 최명자 할머니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니어 홈트라는 제목이라 안심하고 보셨다고 해요. 영상 속 젊은 강사가 의자에 앉아 팔을 머리 위로 크게 들고 돌리는 동작을 보여주자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시원하더랍니다. 이게 어깨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 계속했죠. 하지만 며칠 뒤부터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쑤시고 잠자다 돌아눕기만 해도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뼈 사이가 좁아져 붙는 증상까지 진행되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 기준에 빠르고 큰 동작이 오히려 독이 된 겁니다. 그럼 유튜브 운동은 무조건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주의하면 유튜브도 훌륭한 운동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상 제목에 꼭 시니어 전용 60대 이상 같은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바로 따라 하지 말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파악하세요. 셋째,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조금 아픈 건 참고해야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병을 부릅니다. 넷째, 운동 끝나고 묘하게 쿡쿡 쑤시는 통증이 남는다면 아직 그 동작은 내 몸에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혹시 오늘도 유튜브 틀어놓고 따라하시다가 조금 아프지만 괜찮겠지 하셨나요? 이제부터는 영상보다 내 몸의 느낌을 더 믿어주세요. 운동은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하시는데 왜 60대 이후엔 운동보다 휴식이 더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포항 북구에 사는 80세 박재호 어르신도 그러셨습니다. 매일 아파트 계단을 20층씩 오르내리셨대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내가 아직 이렇게 건강하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입맛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근육 손상 수치 CK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계속 손상되면서 생긴 일종의 과훈련 증후군이었던 거죠. 운동을 너무 자주 하면 몸은 쉴 틈 없이 상처만 더 늘어갑니다. 회복은커녕 염증이 쌓이고 면역력까지 떨어져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죠. 사실 60대 이후엔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하루 운동, 하루 휴식 또는 3일 운동, 2일 휴식 같은 방식이 훨씬 몸에 좋습니다. 둘째, 운동하지 않는 날은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날이 아닙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몸은 회복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셋째, 쉬는 날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은 내 몸이 다시 튼튼해지기 위해 쉬는 날이야. 잘 쉬었으니 내일은 더 잘 움직일 수 있을 거야. 혹시 지금 운동 하루라도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오시나요? 그건 운동이 아니라 불안감이 몸을 끌고 가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내 몸을 살리는 도구이지 나를 몰아세우는 숙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운동 못지않게 중요한 것, 바로 식탁 위 이야기입니다. 연골과 근육을 살리는 식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연골과 근육은 운동만으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일 때마다 관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은 충분한 콜라겐과 단백질, 비타민C가 있어야 다시 만들어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7세 이순자 할머니는 무릎이 시큰거려 병원에 갔다가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할머니, 운동도 좋지만 연골 재료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어요. 이 할머니는 평소에 고기라곤 삼겹살만 조금 드셨고 과일은 당이 높다고 꺼리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의사의 권유로 달걀, 닭가슴살, 생선, 파프리카, 딸기 같은 음식을 조금씩 챙겨 드시기 시작했대요. 3개월쯤 지나니 무릎이 덜 시큰거리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또 물도 정말 중요합니다. 연골과 디스크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관절 사이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를 조금씩 나누어 마셔보세요. 혹시 여러분도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식단은 예전 그대로이신가요? 오늘부터라도 달걀 하나, 색색 과일 조금, 물 한 컵을 더해보세요. 작은 식탁의 변화가 무릎과 허리, 어깨를 몇 년 더 오래 쓰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조금만 더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뻐근한데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참고 넘기신 적. 서울 강서구에 사는 73세 최영자 할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는데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동네 뒷산을 오르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내려오다가 다리가 꺾이면서 크게 넘어졌고 결국 무릎 인대가 늘어나 몇 달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작게 아플 때 고쳤으면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씩 시큰거리고 묘하게 뻐근하고 잘 때 뒤척이기 불편한 것들. 이건 그냥 늙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통증이 아닙니다. 몸이 조금만 더 조심해줘 라고 속삭이는 소중한 경고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릎이 살짝 아픈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며 참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그 작은 신호 하나를 더 귀 기울여 주세요. 딱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은 금세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왜 운동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려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어쩌면 오늘 들은 10가지 중 하나쯤은 이미 익숙하게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잘못된 거라고? 괜히 찔리네 하고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운동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운동입니다.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몸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해보세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이제부터는 아침에 바로 나가지 말고 스트레칭부터 해봐야겠다. 유튜브 운동도 조심히 내 몸에 맞게 해봐야지 하고 마음 먹으셨다면 그걸로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바꿔볼게요. 그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 매주 하나씩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보아요.